여러분, 며칠 전에 한 어머님이 PSLD 척추 내시경술을 받으셨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마 평생 다리가 시리고 발과 종아리가 남의 살 같은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수술은 정말 그림같이 잘 되었습니다. 또 제일 힘들어하셨던,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던 증상, 엉치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던 증상은 수술 직후로 모두 완전히 좋아지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며 당일 저녁 퇴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후유증이 남진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네,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 여러 자료를 보고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이겨내 보시겠다고 노력하시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까치발 보행, 뒤꿈치 보행, 걸음걸이, 발과 종아리 감각만 확인해도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협착증의 치료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혼자 확인할 수 있을지, 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으라차차 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지금까지 1,500례 이상 시행해왔고, 스승님들과 함께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까지 헤아리면 그 대여섯 배의 환자분들의 회복과 재활을 도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의 치료에는 크게 운동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 시술, 그리고 척추 내시경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척추수술, 나사목 고정술 등 유압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은 특별한 비용이나 주사, 시술로 인한 통증, 주사에 대한 두려움, 약물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저도 협착증 환자를 가장 처음 뵐 때부터 강조하는 것이 걷기 등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실제로 95% 이상의 환자들은 그런 치료에 추가해 아주 가끔 맞는 신경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정도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치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신경관이 근본적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꽤 발생하게 되는데요. 운동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 환자분들이 운동, 생활습관 교정만을 고집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내시경 등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병을 유압술 등 큰 수술을 하시게 되시고, 심지어 수술이 잘 되고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더 많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그 지식에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운동만을 고집하시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도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시술 역시 통증을 해결하는 좋은 치료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 역시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풍선 확장술 역시 이름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신경관을 넓혀주지는 못합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해봐서 협착증이 원인이 되는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만져본 분이라면 풍선 카테터만으로는 관이 실제적으로 넓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는 이견 없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협착증이라는 병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까지 발전된 의학기술의 주사와 시술로는 근본적인 치료, 즉 좁아진 신경관을 실제적으로 넓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수술 외의 치료들은 신경이 좁아진 신경관에 적응해가는 그 시간 동안 신경을 달래주는 치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95% 이상의 협착증 환자들은 증상만 조절하며 척추신경이 좁아진 척추관에 적응하는 그 시기만 잘 넘길 수 있게 해주면 결국 고통은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좁아진 신경관을 실제적으로 넓혀주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사, 시술 등의 치료로 당장의 통증을 덜어주고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을 통해 신경관이 더 이상 좁아지는 것만 막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관이 좁아진 정도가 심해서 신경이 죽어갈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은 증상을 달래는 치료들로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마비가 진행하는 협착증이나 다른 치료들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협착증의 경우엔 근본적인 치료, 즉 좁아진 신경관을 실제로 넓혀주는 치료인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할 땐 목 졸려 죽어가는 신경을 더 빨리 풀어줄수록 죽어가던 신경이 더 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척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제가 며칠 전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드렸던 분이 후유증이 남지는 않을까 제가 걱정했던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목 졸려 죽어가는 신경, 진행하는 마비가 있는 신경을 너무 늦게 풀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냐 하면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척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병원을 가긴 힘들 뿐더러 내 몸 안의 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은 병원을 직장 삼아 생활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저에게도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까치발을 하고 걸어보세요. 또 발을 세워 뒤꿈치로도 걸어보시고요. 이게 잘 안 되신다면 그리고 점점 더 안 되어 간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걸었을 때 그냥 내 주관적인 느낌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것이 점점 진행되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어쩌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리에 발의 감각이 남의살 같은 부분이 있고 조금씩 그 부분이 넓어지거나 무딘 정도가 심해진다면 그 역시도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엔 꼭 척추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95% 이상 대다수의 협착증은 신경주사, 운동,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 잘 치료가 되지만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 중 특히나 진행하는 마비가 있을 때 근본적인 치료가 늦어지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수술이 잘 되고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치료는 현대의학기술상 아직은 수술밖에 없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허리수술 절대로 하지 마라. 허리수술 한번 하면 병이 계속 퍼져서 몇 년 주기로 계속해야 된다. 허리수술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평생 남는다. 정말일까요? 척추외과 전문의로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수술법이 개발되고 발전하기 전까진 유압술 등 큰 수술밖에 방법이 없거나 수술을 할 때 디스크, 후관절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인접 분절 증후군이 생겨 병이 퍼지기도 했었고 수술을 크게밖에 못하다 보니 수술 과정에 근육 손상이 많아 수술이 잘 되고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남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수술이 꼭 필요한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에도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머뭇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해답을 찾아냅니다. 특히나 최근엔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뼈를 유압하지도 나사못으로 고정하지도 디스크나 후관절뿐만 아니라 정상 근육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지도 않는 방향으로 수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내시경,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들이고 그 최첨단에 있는 것이 PSLD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아직도 전이증이나 불안정성 등의 병이 심한 경우엔 유압술 등 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허리 수술 후에 병이 퍼지거나 허리 통증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 중에는 현미경 황색인대 제거술, 양방향 내시경술, 단일공 내시경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 근육과 후관절 손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증거입니다. 저는 모두 다 많이 시도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주로 하는 PSLD 척추 내시경술이 현재 가장 발전된 최첨단의 방법입니다. 근육 손상이 가장 적어 병이 번질 위험도 수술 후 통증이 남을 위험도 가장 적을 뿐더러 신경도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 외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에는 척추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 사이에선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배우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수술기마다 특징, 장단점은 조금씩은 있어서 저도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현미경, 양방향 등 딱 맞는 방법을 골라서 해드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PSLD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허리 수술 한 번 하면 일단 수술이 너무 크다 보니 위험했을 뿐더러 병이 번지거나 허리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심지어는 마비가 진행할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엔간하면 허리 수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PSLD로까지 많이 발전하여 위험성이 적어진 지금, 마비가 진행되고 후유증이 남을 위험이 있는 정도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조금은 미련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잘 되는 분들을 굳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 불필요한 경우에 수술하지 않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술이 꼭 필요한 5% 미만의 협착증의 경우에 한해서 어머님같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보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며 95% 이상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운동치료와 주사, 시술 등의 치료들로 신경이 좁아진 신경관에 적응할 동안 달래주는 치료만 한다면 병의 근본적인 치료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엔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줘야 해결이 될 수 있으며 현대의학기술의 한계로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수술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수술이 급하진 않지만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늦어지면 수술이 잘 되고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으니 까치발서기, 발 뒤꿈치 걷기가 안 되거나 걸음이 느려지거나 한 번에 걷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발이나 종아리의 감각이 무딘 부위가 넓어지거나 무딘 정도가 심해진다면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이고, 이때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치료 중에는 PSLD 척추 내시경술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한 그 어머니의 경우처럼 수술을 해도 불편한 증상이 남을 수 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는 지금 힘드신 것은 수술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다만 수술을 하는 목적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회복은 어렵다 라는 말을 환자분들께 전해야 할 때면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빨리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자가체크를 꼭 기억하셔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느라차차 박선생 박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